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39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한 50분 정도 남겨두고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50분 동안 정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하고 비교적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희가 신호를 받게 되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3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포인트 2300포인트 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2300.15포인트고요. 0.51% 상승입니다. 11.67포인트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2303포인트였습니다. 2300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이내 2294포인트까지 쭉 빠졌다가 조금 전에 2300포인트 드디어 다시금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건은 그동안 좀 강하게 느껴졌던 천장이죠. 다시 단기 고점이 되어버린 2300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주체 보면서 외국인 얼마나 사고 있는지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1283억 원 여전히 순매수하면서 매수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1047억 원, 개인은 716억 원 각각 팔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는 투신 쪽에서 좀 오늘 많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현재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0.02%, 0.11포인트 정말 소폭 하락하면서 642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일중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역시 장 초반엔 644포인트 비교적 강하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641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다시 빠졌고요. 현재는 저점 부근인 64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고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래소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만이 삽니다. 663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전주체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많진 않지만 소폭이지만 58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여전히 10원 40전이나 내립니다. 111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92%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4대강 보건테마주, 화학주, 포스코, NC소프트, 삼성물산까지 5종목입니다. 4대강 보건테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강 보건주들 강합니다. 이화공연, 해인, 자연과 환경, 특수건설, 코리아 SE, 자연과 환경은 바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수문을 열고 볼을 개방한다고 했고요. 이후에 다시금 조사를 4대강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아마 다시금 재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감사 지시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50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25일에 다시금 국제유가 감산 합의가 이행이 될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가는 45달러부터 55달러에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조용찬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현재로만 보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케미칼, 효성, 롯데케미칼 모두 강세고 하나케미칼은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제 가격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에다가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지금 조직 재편이 다시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5% 정도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포스코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하루 이틀 정도 쉬고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나왔죠.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신고가 경신에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드디어 39만 원 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38만 2천 원에서 NC소프트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되기 아직까지 전입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급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죠. 삼성 SDS,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종목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주사 전환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급락을 양 종목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싸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원대까지 터치한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목록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카카오, 삼부토건인데요. 삼성전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요 근래 주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79,400원 오늘은 장중에 8만원 터치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가 요즘에 유행입니다. 듀얼 카메라는 카메라가 2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광각 카메라, 일반 카메라가 달려나오는 요즘 트렌드인데요. 이 듀얼 카메라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목은 삼성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주가가 눌림목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잘 간다라고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도 2%대 강세입니다. 도시바 인수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인수전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인수 참여는 무리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다시금 보여줬고요. 5만 5천 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요 근래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발 이슈에서 무사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중국발 이슈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고 면세점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 다시금 기지개를 켤 것이다. 사업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텔신라도 오늘도 장중에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10만 원에 이제 7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 상승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택시가 일본에 연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택시 호출하는데 카카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의 영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부토건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일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재료가 많이 소실이 된 모습이죠. 대우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삼부토건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만 두고 보면 굉장히 큰 호재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고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삼부토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47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5종목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이제 먼저 금호전기부터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자동차용 LED, 그리고 과거에 우리 가정에 쓰이는 모든 조명 기구의 어떤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LED 관련해서 자동차 그 조형등 같은 경우가 어떤 그 공급보다는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LED 값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바닥을 치고 나서 점진적으로 그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포인트를 그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그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세 자체가 한 번도 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집만 일정 정도 그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눌림목 상태에 딱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의 매출이나 실적 증가를 위해서 해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나면서 남미 쪽에 볼리비아를 통해서 LED 가로등, 보안 등 이런 쪽에 진출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 최근 들어서 10,000원대부터 야금야금해서 좀 11,250원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장중 저점을 이뤘을 때 이 종목은 사도 된다, 또 매수 타임에 금박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받을 때 지금 현재가로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20% 올라간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대형주 장세이죠. 그리고 화학주, 건설주, IT 관련된 주, 모든 게 이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BW 5천억 발행하면서 하락한 것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조정받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 아직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건데요. 저는 그 장기 추세에서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가격에 부담 없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역시도 매수를 해도 된다. 현재가로 저는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30,000원, 손절가를 2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진디스플을 보겠습니다. 일진디스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전번에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일진디스플 같은 경우는 그 포스 터치 부분, 지난번에 홈 버튼이 없으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SA에 장착된 그 포스 터치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은 갤럭시 SA에 고급 폰에만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중저가 폰으로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에 대한 이익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화답했듯이 2017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주가에도 그만한 그 흑자 전환의 성공과 앞으로의 성장성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도 2월 달부터 한 4개월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2차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진디스플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그 화학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입니다. 지난번에 롯데케미칼이나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케미칼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LG화학도 8천억이라는 그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주가가 약간 못 가는 이런 눌림목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15년에 중국 그 정부에서 국산 그 배터리 업체, 삼원계 배터리죠.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었었는데, 아마 이것이 뭐 당분간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요번에 그 사드 관련해서 일정 정도 국내 그 배터리 3사,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가 뭐 우리 국내 3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배터리의 일정 정도 규제를 완화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이 회사의 주가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주식이 한 6개월 이상 조정받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바로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바로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무리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LG화학도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를 26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으로 PNT를 보겠습니다. PNT 역시 2개월간 횡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2차 전지의 투자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수주 물량을 거의 다 확보한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무난하게 실적을 달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1분기에도 일단 이익을 32억을 그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그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조만간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길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가 근접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금호전기부터 PNT까지 5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입니다. 이성훈 과장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3.1% 오르면서 29,550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좀 경신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1.3%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7%는 1,966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이런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권사에서 그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업체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화학 제품 가격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케미칼의 부문별로 봤을 때도 이런 뭐 PVC나 여러 가지 PE 쪽,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분도 이 하나케미칼의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태양광 부분 쪽에서의 전반적인 제품이 가격 약세인 점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뭐 이 정부 정책에 의한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제품 가격의 강세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과 정치적 긴장은 계속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조만간 이런 좀 리스크 부분은 더 완화될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G7 혹은 G20의 정상회담을 전후하면서 전후로 신재생에너지 모멘트 확대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주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 29,500원, 목표가는 32,000원, 신주가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학케미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고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의 5종목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제아티아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기 모멘텀 안에 지하철 노후시설 보수 공사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같이 부각되는 종목, 그리고 국내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정해드렸었던 이제 목표가는 2,200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고점 부근 2,200원으로 다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200원까지 노려보는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갭이 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렵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더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운시큐어 보겠습니다. 생체인식 기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인증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대감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렸는데 이제 랜섬웨어 이슈로 보안주가 급등하면서 상승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조금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 3,185원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전 급등이 나왔었던 윗꼬리를 제외한 시가였던 3,4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YG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는 YG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느린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제가 이제 이전에 정해드렸던 목표가가 2,60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2,520원입니다. 목표가까지 약 80원 정도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2,600원 목표가 보고 좀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알파고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커제와의 바둑 대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는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맥 역시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장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유 관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이제 4,700원으로 원래 사행을 했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일단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보유 목표가를 4,9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역시 지금 부담스럽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4,900원 노려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제가 이제 차익실현 사인을 드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드렸던 목표가가 38만 원인데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모멘텀은 역시 리니지 M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이죠. 리니지 M의 출시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NC소프트의 신작 리니지 M은 기존의 넷마블의 이제 게임이었죠. 리니지2 레볼루션과는 비교되지 않는 월등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예약자 이미 400만 명 돌파, 500만 명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멘텀 여전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40만 원으로 사행해서 홀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목표가 상향까지 지금 주실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시청자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0271번님께서 아남전자 3,515원에 25% 보유 중인데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남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하만하고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오르기로 했었죠. 근데 최근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가장 잘 올라갔던 종목이 아남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갔던 것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하는 장이 지금 장이 아니고 조정받으면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강세장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신 게 3,515원에 25% 비중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걱정하실 거 없이 분명히 이번에 4,000원 정도를 넘기고 다시 한번 분명히 갈 때 한 3일째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뭐 조정 기간이니까 걱정 없이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그걸 뚫지 못하고 그런다라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적정한 가격에서 파시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 성공을
분명히 상승 턴을 못 하신다면 한번 파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이 매수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상승 국면이 오게 되면 3일째 상승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상승이 좀 더뎌진다 오히려 하락한다 할 때는 매도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7번님께서 드래곤플라이 9,900원에 비중 10% 매도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드래곤플라이는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렸던 게임주들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VR 게임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VR이라는 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급락이 있었으니까 매물대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 계속해서 매물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반등을 준다면 6,600원 정도까지는 1차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6,600원까지 단기 반등 기다렸다가 그 정도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으로 손해를 최소화한 뒤에 빠져나오시기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좀 원활한 상담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자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부장님? 다음은 그 현대 엘리베이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대형주를 주목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대형주는 2016년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화학주나 IT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 속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올랐다가 지금 그러니까 1년 반이죠.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2차 국면의 상승 국면에 아마 전입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신정부에 관련해 갖고 대북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의 키포인트하고 전반적인 회사의 실적이 영업 매출액이나 실적 부분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괜찮다. 이런 몇 가지 그 요인이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장중에 조정을 받을 시에 사면은 무리 없는 그 가격 구간대에 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며칠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마이너스가 한 400~500원 이상 하락했을 때 사두시면은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지속되는데 조만간에 에너지가 상승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다음은 저 개별 종목 하나 중에서 신풍재질을 보겠습니다. 신풍재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액면 분할 이후에 1,500원부터 이제 한 지금 1,100원대인데 조만간에 120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해서 매수점에 금박하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1차적으로 이제 영업 흑자 전환권에 와 있고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면은 결과적으로 뭐 반등하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가격이 내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일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매수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1,100원이라면 지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1,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LMS를 보겠습니다. 최근 그 LMS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내일 가격 정도가
내려오면은 9,100원에서 200원대는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그런 가격에 이제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LMS의 그 주목해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LED 부분이라든가 OLED 프리즘 시트 자체가 이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생산 품목인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이런 부분이 걱정 없이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1분기를 보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좋았는데 순이익이 좀 64억에 적자를 났습니다. 이 요인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환율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은 가격대 자체가 뭐 부담이 없는 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마 주식 가격으로서 그 역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회사는 그 세계적인 기업,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어떤 품목으로서 1, 2위를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그 OCI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OCI는 그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의 최고의 수혜를 입을 기업이다. 오늘 웅진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 기업이 OCI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8만 원대 치고 나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는 시작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뭐 다음에 올라가면 제가 뭐 추천은 더 이상 이제 안 드리고 일정 정도 상승이 시작되면 저는 뭐 추천을 안 드리겠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늦지 않았다. 한 3년간은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시마다 주식을 사셔도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조정받고 어떤 상승하고 이런 국면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막 계속 AS를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PCB에서 대표적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BA스타나 인터플렉스는 한 5배, 6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사상 최고의 가격을 향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거기에서 못 갔습니다. 이 못 간 이유가 뭐 큰 이유는 아닙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그 자회사가 실적이 전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개별 기업으로서 이스페타시스는 좋았는데 자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서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부터는 중국 진출한 이런 자회사들이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영업 현황이 전년도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지금 가격 정도면은 사두시면은 걱정 없는 이런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재가로 그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를 5,200원, 손절가를 4,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부터 이스페타시스까지 장기환 부장의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갑니다. 박남일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남일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추세가 살아있는데 눌림목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그 IG비전을 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예. IG비전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가 3억 적자였는데요. 12억 정도 증가해서 흑자 전환해서 9억 정도 막히게 했고, 당기순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5억 적자였는데 15억 정도 흑자 전환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15억 증가한 10억 정도를 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주가는 오르지 않아서 한번 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흐르게 보게 되면 5G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5G인데 3월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동사는 5G 강 케이블을 독점합니다. 따라서 KT의 3월 인터넷 허브 개발을 납품한 바 있고요. KT형 기가 LTE를 납품했기 때문에 5G의 전 단계였던 기가 LTE에 대해서 강 케이블 수요가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KT와 LG 플러스 쪽으로서 납품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회사를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자회사 목표를 통해서 스마트
사물 인터넷 단말기를 납품하는데 이 머큐리 통신 기술이 글로벌 통신 부품사의 GMV 2016년 탑3에 채택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5G에 대한 어떤 강섬이나 강케이블 쪽에서 수요가 많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독점적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그 머큐리 통신 기술은 현재 IoT 단말기를 KT와 LG 플러스에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사항이 통신요금 인하 방침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3월 인터넷 사업 진출을 통해서 알뜰폰 필수화를 전략을 통한 매출이 지금 극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제기될 때 일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 투매가 나왔는데요. 이거 6일간의 투매가 마무리된 매물 소화에 또 완료되는 시그널이 나타나서 상승한 이후에 상승 전환 시그널이 오늘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의 급소 자리를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는 현재급부터 종가까지 공략을 가능해 보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3,65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늘 매수 포착 타이밍은 아이즈비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현진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5종목 또 가볼까요, 팀장님? 네, 5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에 한번 매수타임 이후에 찰실현 관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로 보자면 사실 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완전히 추세가 이탈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가 확인이 돼야지 재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려면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관망 유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캠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는 자율주행차 성장에 따른 수혜율 기대감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급등 이후에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밀리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단기 이슈에 의해서 올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떨어지는 칼날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요. 역시 바닥권에서 재반등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SC 로봇 보겠습니다. 최근 아까 스맥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 굉장히 뜨거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이슈로 로봇주가 좀 부각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쨌든 로봇 관련주를 하나 정도는 이제 편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언급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이제 DSC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는 부분, 중국 로봇 시장 진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3D 프린터 제품 판매 다변화에 대한 이슈도 가진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역시 신규 진입 타이밍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래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TV를 신일산업으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선풍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선풍기 매출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여름철 선풍기 판매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경영권 분쟁이 최근에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면서 주가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 1970원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88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홈센터 홀딩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주사 본격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7% 정도 급등한 이후에 3% 상승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탈시한 사인을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주가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가가 4,175원인데요. 요 주가 이하로 좀 걸면서 소량 정도 진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오늘 고점을 기록했던 가격이죠. 4,300원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5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 다시금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그 삼성 SDS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삼성 SDS를 가장 주목한 포인트였던 거는 다른 그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가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삼성 SDS를 말씀드리면서 4차 혁명의 최선도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지주사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거꾸로 저 주가의 회복 속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부터 시작하는 상승 국면의 초기 단계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앞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장기 큰 흥면 2년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국면 속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향방이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올라가면은 2, 3개월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의 특색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런 일반적인 종목 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이 종목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오래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삼성 관련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편입해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그 코스모 신소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될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 갖고 나오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 3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바로 매수에 근접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국면에서 분명히 이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편입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염두에 둘 것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GS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2차 그 전지에 우리가 보면 양극화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이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뭐 여러 관련해서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그 2016년부터 이 회사가 흑자전에 성공하면서 올해도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양 ENG를 보겠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뭐 야금야금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한양 ENG의 주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클린룸 장비를 설치하는 대표적인 그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그 반도체 정밀 그 생산을 위한 그런 공장을 질 때 필수 불가결하게 이 회사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최근에 그 매출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산 시설이 확대된 이런 상태에서 이 기업 자체가 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이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탈피하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12,000원서부터 14,000원대의 물량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이 물량 자체가 소비되고 나면은 이 회사도 새로운 가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 그 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양 ENG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의 키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고배당주다. 그리고 내수 관련주다. 그러니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으면은 그 이름하고는 좀 걸맞지는 않지만 이 회사를 뭘 하고 있냐면은 육류 유통업이 주 매출액입니다. 현대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 로얄티를 받는 일, 그리고 육류 유통에 대해서 대부분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내수 소비가 증가되면은 이 회사의 수익이 증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그 동양생명 관련해서 30억 이상의 그 적자를 낸 기업이 있었죠.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 6개월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대림 CNS를 보겠습니다.
대림 CN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완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바닥권에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시점이 바닥이냐 이런 기점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형제 콘크리트 파일 부분의 1위 업체, 간교 부분의 1위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이 아마 이 회사의 주가의 최바닥권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매수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 불안해서 계속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 CNS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단알부터 보겠습니다. 인터은행 출범 수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간 꺾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큰 그림에서 7,000원 목표가 여전히 유지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5월, 10월 황금 연휴 기대감 말씀드렸죠. 5월달은 이제 끝났고 10월달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 좋고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 꾸준합니다. 오늘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도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프론테크 가겠습니다. 전기차 부분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승 후 지금 구간이 거의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눌림 구간에서 시간이 많이 좀 허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11,500원대에는 지켜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 끌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방향성이 나타날 때는 상방일 것이고요.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 좋은 레저 보겠습니다. 상승 후에 그 매물 소화 구간 1분기 실적 부진에 하락했지만 현재 시점 1만 원대에서의 저점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재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KT 서브마린 보겠습니다. 회사터널 관련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이제 5,200원이었는데 5,200원 달성 이후에 지금 5,070원 정도 종가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현재가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5,200원 목표가 다시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적인 진입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조정이 와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잡히게 되면 그때 매수 신호를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단알부터 KT 서브마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장 마감까지 3분도 채 남지 않아서 시간이 좀 야속하네요. 오현진 팀장님은 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03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마감이 되면 오늘 고점 부근인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고점 저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 2303포인트, 저점은 2290포인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는 고점 부근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장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 코스피 시장인데요. 일단은 일중 흐름까지 받고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57억 원까지 사들입니다. 예, 1,457억 원 사고요. 기관은 1,077억 원 팔고 개인도 9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사고 투시는 팔고 있다. 체크 여전히 동일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모두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한국전력만이 하락하고요. 삼성생명도 소폭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상승하는데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대 급등이 현재 나와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 살펴봤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42.84포인트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39포인트, 퍼센테이지는 0.0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644포인트부터 저점 641포인트, 그리고 현재는 642포인트 마감 예상입니다. 딱 중간 정도의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변동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해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이지만 12억 원 사고요. 개인은 648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은 591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의 전 주체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카카오는 상승하면서 카카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600원만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CJN은 오늘 낙폭이 커지네요. 77,900원. 메디톡스도 51만 원대까지 밀리고요. 로에는 소폭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판 상승하고 SK모트리얼도 상승합니다. SFA 휴젤은 소폭 하락하고요. 컴투스가 오늘 2%, 3% 가까운 강세 보여주면서 11만 8,500원까지 상승합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6초 지났고요.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장기환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아주 대형주가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연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금융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갔었죠. 거기다가 화학주 그리고 건설주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건설주 빼면은 거의 계속 순환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개별주뿐만 아니라 내수 관련주 이런 돌아가면서 정책주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장세 속에서 어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에 화답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 국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은 살아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주를 발굴하는 이런 작업과 그리고 과거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2, 3개월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그 종목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아마 종목 발굴하시는데 더 쉬운 관점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조정받는 거를 매수하시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장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마감 시황 지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04.03포인트 15포인트 이상이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642.62포인트 0.03% 강보합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8원 40전, 8원 80전 하락하면서 0.7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원화는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조금 전까지 함께하셨는데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언급된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 수익률 변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AR인베스트먼트 오늘 함께하는 오현진 팀장의 종목입니다. DST로봇 5월 8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무려 40.5%의 수익률입니다. NC소프트도 3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수를 했는데 좀 길게 가져가고 있죠. 수익률도 32.9% 큽니다. 그리고 스맥 3월 27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21.7%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현재는 11%까지 수익률이 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의 종목입니다. NC소프트 3월 15일에 매수했고요. 32%. 주식탐탐 주보란 팀장의 한화케미칼 3월 14일 화요일에 매수한 한화케미칼이 21.7% 오늘 신고가 경신했죠. 이 종목.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 스맥과 효성 각각 4월 26일에 매수했고요. 14%, 6.5%의 수익률이 현재 거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의 에코프로 종목 4월 21일에 매수했는데요. 25.4%의 수익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해성DS 3월 3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38.2%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NC소프트 5월 2일 화요일 얼마 전에 매수했습니다. 5.4% 수익률입니다.
자, 많은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 좀 심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으로 가봅니다. 지문상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NC소프트 종목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향후 뭐 대응 방향이나 전망이나 여러 가지 뭐 AS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NC소프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핫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 봤을 때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좀 받아도 마땅한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니지 M이 조금 딜레이가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니지 M의 어떤 서베이 결과는 굉장히 좀 호조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니지 레볼루션이 제일 많이 피크를 찍었을 때 일매출 한 20억 정도 이상이 좀 나왔는데 아마도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일매출 한 20억 정도는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많은 놀라움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한 4천억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점프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받아도 마땅하다. 그리고 아직은 뭐 오픈은 안 했지만 올해 3분기에 리니지 이터널이 CBT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신작 모멘텀도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이 로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계속 좀 추적을 해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43만 원까지 지금 상향한다라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월요일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정보들, 일정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는 내일의 정보 일정보다 더 중요한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부장님, 내일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장에 좀 대응을 할까요? 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러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이 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의 장세 흐름 그렇습니다. 대형주의 장이다. IT의 장이다. 이런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또 여기에 말씀드리고 빼놓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1개월이고 2개월 가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적게는 2개월, 3개월이죠. 많게는 6개월까지 조정받고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 그 조정받을 때 순환매를 잘 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학주가 많이 올라가고 철강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게 3일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건설이나 이런 거 필두로 해서 대형주도 많이 조정한 걸 안 갔는데 조만간에 조정이 끝나면은 역시 또 이것도 3일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세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것저것 다 힘들고 매수할 종목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한번 내일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실 종목 요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0%, 그러니까 25% 정도 급락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내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1,094원입니다. 그렇다면은 1,1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재가 1,130원이기 때문에 30원 차이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일 한번 1,110원이나 이렇게 매수를 하셔갖고 만약에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한 10% 이상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저점 매수하면은 그것을 일정 정도 회복하는 거는 주식의 당연시한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은 1,100원에 사야 되냐? 그 이유는 당재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호재가 많이 빠진 게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일에 반등을 시도하다 하락했을 때는 이틀 3일째가 매수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수하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하나 이제 보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H라든가 그러니까 FPCB 관련된 종목들이 한 5배, 6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못 갔는데 자회사 때문에 못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가격으로 이 자체 종목으로 보더라도 4,510원이면은 아주 저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10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나는 이런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액면가 1,000원짜리가 4,500원이다라면은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막 올라갈 때 쫓아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들에도 이 종목을 조정받을 때 2, 3일을 못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중에 조정받을 시점에 매수 시점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종가 무렵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가에서 과연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냐에 따라서 내일로 매수 시점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종가 무렵에 매수할 것이냐 이런 관점을 보시면서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신다라면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환 부장과 함께 하신 분들, 월요일장을 자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저점 부분에서 장기환 부장님 어딘 그대로 옮기자면 에너지를 응축한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풍재지, 이수페타시스 당장 내일 무조건 사야 된다 보다는 한번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트럼프 탄핵 리스크나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외 변수가 좀 흔들흔들 거려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좀 좋은데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하자 이런 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외 리스크가 있고 호재가 좋았을 때
미국이 엄청난 그 호재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소외됐었죠. 그렇죠. 올해는 장적으로 엄청 소외됐는데 지금은 이제 역행하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대외 리스크보다는 어떤 대내적인 그 호재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장이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가 선물 옵션을 매매하고 이러지 않을 그런 분들은 크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한 타이밍을 놓치시게 된다면은 아마 장기적으로 소외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 부분에 올라가고 있는 어떤 자동차,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차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역에서 편승을 같이 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경기의 흐름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경기에 좋아지는 이런 부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회사들이 우리 경기를 이끌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뭐 화학주라든가 전반적으로 또 대내외적인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에 이런 완화되는 이런 해소되는 부분이 우리의 엄청 큰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브라질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이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지점에서는 한 몇백억 이상의 브라질 채권을 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 그 매수에 들어간 이런 양상이 있었는데요. 거꾸로 악재에 어떤 반응을 하면서 큰 폭의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관점에 어떤 그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만약 악재를 보고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어떤 빈틈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에 아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적인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셔갖고 유불리를 따져보신다면 이런 장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메르시정금리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월요일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